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돌하루방님이 가을이 왔나 봅니다. 제법 아침은 차가운 걸 보니 촌철님들 이제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오지수님이 오늘 제 생일인데 김씨집에서 축하받으면 너무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아 매일 귀동냥만 하다가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하트를 보내주셨는데 오지수님께 제이비가 생일 축하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시죠. 자축하시는 거예요, 생일을? 네, 쫙 뿌리세요 그냥. 나 오늘 뭐를요? 생일이야 라고. 요즘 상표 이름 얘기는 특정 메신저에서는 아예 생일을 그냥 만방에 알려가지고 또 그런 문화가 생겼던데요. 그죠? 그렇죠. 네. 나 오늘 생일이야 라고 쫙 뿌리세요. 그냥 사발통문 돌리시면 어떨까? 너무 옛날 표현인가요? 메시지 쫙 뿌리세요. 그냥. 네, 일단 김씨집에서 축하받으면 너무 뜻깊은 날이 될 것 같다고 하셨으니 축하한다는 말을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잘 태어나셨고 네, 뜻깊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2380님 오늘 딸아이가 독립한다고 이삿짐 싸고 있습니다. 걱정도 되고 속 시원하기도 하고 집 밖에 혼자 보내기가 겁도 나고 딸아 잘 살아라. 몇 살인데요? 그건 안 보내주셨어요. 네. 크면 독립해서 자주적으로 살아야죠. 외국은 그런다면서요. 네? 외국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는 이 엄혹한 현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뭔가 동지애가 느껴지신 건가요? 2380님에게 코멘트를 다실 때 이렇게 한 땀 한 땀 뜸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다. 약간 죽어라. 이제 일해서 월급 받으면 월세 나가, 생활비 나가. 이 세상에서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월급 빠져나가는 속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고난의 길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2380님의 딸은 아마 이사 간다고 굉장히 신나 있을 거거든요. 처음 하루만. 독립할 때 다 그러니까. 그날만. 화이팅 하시고요. 은님 막내딸 올해 수능 보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능 잘 볼 수 있게 제이비가 좋은 기운 좀 팍팍 주세요. 오, 이건 기운 드려야죠. 네, 대박 나세요. 네, 정신만 드시고 꼭 이맘때만 되면 그 얘기하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킹짱님 종배형 한 주도 달려봅시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뉴스 챙겨주시죠. 먼저 첫 번째 주목할 뉴스 어떤 걸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직위원 재판부에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신청을 한 건데 이 재판부에서 맡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입니다. 추가 기소가 이렇습니다. 이게 아마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이것과 관련된 것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 26일이 첫 공판기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걸 앞두고 보석 신청을 한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설명하기를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보석을 청구했고 건강 사유와 공소 사실의 부당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라고 했습니다. 그게 정말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관련된 거라면 여기에 주요 인물이 누굽니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입니다. 이 사람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밝히길 공소 사실의 부당성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만약에 보석으로 풀려나면 가장 먼저 연락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김성훈 전 차장이겠죠. 그러면 방어권 보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어권 보장이 만에 하나 증거인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 맞추기로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보석을 허가해 줄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촌철님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방랑보더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보석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수사도 제대로 안 받으면서 무슨 보석입니까? 이런 반응들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요. 상무광명님도 비슷한 의견. 방어할 노력은 조사라도 받으면서 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란 특검이 지금 24일 날 외환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역시 변호인단의 일방적인 통보라고 반발하고 있던데 여기에도 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잠시 후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짚을 예정이고요. 또 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대상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인데 비상계엄 전후 조태용 전 원장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왜 들여다봤느냐? 국가정보원법 제15조를 보면 국정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3 비상계엄 선포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했다라는 겁니다. 12월 3일 오후 9시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그 시점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조태용 전 원장은 국회 정보위 관계자 누구와도 통화한 내역을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12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조태용 원장이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3차례 통화한 사실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국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사후에는 바빴네요. 통화를 많이 했네요. 그런데 했던 이유가 뭔지는 특검이 밝혀내야 되는 것이겠죠. 네, 요것도 특검의 수사 계속 시선 집중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국민의힘이 어제 동대구역 앞에서 장애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름하여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국민 규탄 대회인데 여기서 쏟아져 나온 목소리 몇 개 모아봤습니다. 먼저 김민수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12개의 혐의, 5개 재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재판만 속게 된다면 당선 무효 아닙니까? 다음은 양양자 최고위원의 목소리입니다. 조국을 사면하고 윤미향을 사면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이재명은 범죄 동기인 송영길의 행사에 축전을 보내더군요. 자, 마지막으로 주호영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국정원장이 이북을 챙기는 사람을 만들어 놓았어요. 통일부 장관도 종북주의자야. 교육부 장관은 북한 17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지만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재명은 출마할 자격도 없어요. 맞죠? 네, 쭉 들었는데 평가는요? 저 목소리들이 증오를 부추기고 갈등을 유발한다는 도덕적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딱 하나에만 집중할 텐데요. 그건 바로 효과입니다. 자, 저 주장들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 삼은 뒤에 그 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도대체 어쩌자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하야하라라는 것도 아니고 탄핵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구체적인 걸 그래서 찾아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5개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신속히 속개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직접 들었던 김민수 최고위원도 같은 결의 주장을 했습니다. 당선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선 무효에 이르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재판 속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소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규탄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겁니까? 법원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겁니다. 법원을 향해서 재판을 속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환기를 시킵시다. 뭐 독재니 뭐니 이런 얘기를 했던 주된 논가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재판을 속게 해라 말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와 국민의힘이 재판 속게 하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목소리인가요? 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이걸 먼저 셀프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뭐 흔히 말하는 선전전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외 집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선전의 장이냐 선동의 장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논외로 치고 그냥 선전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초점은 효과에 있다고 했는데 선전전의 효과를 좌우하는 게 뭐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전의 내용입니다. 그 선전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워야 되고 새로운 만큼 충격파가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야 됩니다. 선전은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고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입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선전의 주체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전의 내용을 듣고 그럼 당신은 이라고 반문할 소지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뉴스 하나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요. 1차 분석 결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 교인 정보와 일치하는 인원 11만 명이 일단 확인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소식이 더 새로운 거 아닙니까? 새로워서 시선 집중하고 시선 집중한 결과 반문합니다. 그럼 당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를 보면은 권성동 의원 말고 더 있었다. 통일교 키면 다른 주자들도 지원을 요청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건진 법사랑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윤 본부장이 건진 법사에게 보낸 문자 중에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이런 취지로 또 문자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통일교 배우로 든 의원들이 더 있는 거 아니냐. 당원들이 정말 11만이 다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1만보다 더 많으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1만이라는 숫자가 갖는 그 의미 이거로도 족한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루카님은 저렇게 하면 뉴스에서 도배를 해주니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일단 오늘 한학자 또 통일교 총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여기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자료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유 부동산 매각 건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이었는데 이게 2023년에 349건, 2024년에 795건으로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점은 헐값 매각이었던 건데요.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사례가 2021년 16건, 2022년 5건이었는데 2023년에 149건, 2024년으로 가면 467건으로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소유의 부동산을 많이 팔았는데 그것도 싸게 팔았다. 간단히 얘기하면 거의 땡처리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2022년 8월에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활용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방침의 명분으로 내세운 게 뭐였냐면 공공부문 혁신 그리고 민간주도 경제 선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걸었던 명분과 달리 공공부문은 호구가 됐고 민간부문은 로또 맞았다. 결국 이런 결과를 빚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순환에서 경기가 살았습니까? 일자리가 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표면상의 이유 말고 또 하나 짚어야 하는 게 바로 세수 펑크입니다. 이걸 메우기 위해서 국유 부동산을 팔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그때부터 나온 바가 있었는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천억을 끌어다 썼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는 29조 6천억이었습니다.
네, 공정사회님 누가 샀을까요? 를 궁금해 주셨고 담배가게 순구미님은 이거 예산 마련하려고 했던 거 맞죠? 라고 물어주셨고 린주님은 이거는 무상 공급이지 판매라고 할 수 없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라고 해주셨고 마징가님 당땡에 팔면 그보다 더 받을 것 같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반면 캠코는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더라고요. 매각을 그렇게 싸게 한 거는 얼마 안 된다. 헐값 매각 지적은 좀 과도하다. 아니 지금 건수가 나와 있잖아요. 건수가. 그럼 그 건수는 뭔데요?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아까 당땡하면 당땡에 저기 저거 무료 나눔 아닙니까? 무료 나눔? 이건 헐값 나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혹시 배임에도 해당되냐 뭐 이런 질문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조금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이미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최근 경북 경주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었다고 합니다. 이번 벚꽃 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현수막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월성 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죠? 라는 것도 있었고 세금 말고도 매달 예술의 전당 공연도 한수원에서 지원한답니다. 라는 문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현수막은 월성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내건 건데 주민들 반발이 잇따르자 철거는 했다고 합니다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한수원 문구가 너무 모욕적이라면서 이런 사태의 경위를 확인해보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건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갈 이유도 없습니다. 저 현수막 문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던져주는 떡고물이나 받아먹고 입 닥쳐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태도다. 이렇게밖에는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갈 텐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 2021년 1월 임용된 공무원이 한 달 만에 같은 부서 상사에게 성폭력, 강간미수였다고 그러는데 성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공무원은 피해 사실을 곧바로 곡성군에 신고했는데 유근기 당시 곡성 군수가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군은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했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나중에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긴 했지만 피해자도 만신창이가 됐다고 하는데 곡성군은 피해 공무원을 피해당한 부서에서 5개월 더 근무하게 한 뒤에 다른 부서로 보냈다가 2022년 12월에 다시 원 부서로 복귀를 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해 공무원은 다른 공무직 직원들의 술 심부름 요구를 받는가 하면 나이트클럽에 같이 가자, 보고 싶으니 일주일에 3번씩 전화해라 와 같은 성희롱도 당했다고 합니다. 이 공무원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까지 유포가 돼서 오히려 가해자 부모가 찾아와서 난동을 벌인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피해 공무원은 보건지소로 이동을 했는데 지난해 7월 이곳에서 또 다른 공무원에게 또다시 강간 미수 피해를 당한 일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데이지님 직장이 아니라 지옥이었네요. 우티스님 도대체 누구를 보호한 겁니까? 라고 많이들 기막혀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요즘도 있나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감사경 이걸 밝혀낸 건데 감사원은 유근기 전 군수를 수사 의뢰하고 1명은 해고, 2명은 강등, 1명은 정직 조치하라고 했고요. 4명은 경징계, 2명은 주의 조치 취하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참 오래 걸렸죠. 너무 네. 오래 걸렸고 이건 너무 문제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